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전체주의, 두 번째 주제는 히틀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크게 4등분해서 볼 겁니다. 4등분. 첫 번째는 세력. 2차 세계대전이 누구랑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부딪혀 싸웠는지 이 세력을 중심으로 보고요. 두 번째, 배경. 전쟁의 배경. 세 번째, 전개.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배우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터이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력.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싸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싸웠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아직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 뒷이야기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거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동맹국과 연합국이 싸웠었죠. 그래서 연합국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 있었고, 동맹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고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세력을 조금 구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 2차 세계대전에는 첫 번째 세력이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두 번째 세력은요, 추축국이라고 불러요. 추축국. 자, 연합국과 추축국이 전쟁을 했었다.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립과 갈등이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합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알고 있잖아.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여러분들이 인지 부조화를 많이 느끼는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예. 미국과 소련이 왜 같은 편이죠? 이 당시까지는 같은 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간의 체제 갈등을 이루게 되고, 그걸 우리는 냉전이라 부르지만 2차 세계대전은 함께 싸운 동맹국가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추축국은 일단 이름부터 조금 헷갈리죠? 대체 추축이 뭐냐? 추축이 뭐야? 추축하다 아니에요. 추축이에요. 추축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축, 즉 피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제 혹시 야구 한국 시리즈 보셨습니까? 예, 선생님도 보다가 말았어요. 비가 오더군요. 어쨌든 야구 공을 던지거나 축구 공을 찰 때 뭔가 우리가 축이 되는, 중심이 되는 발이 하나 나오죠. 그걸 우리는 축이라고 부르는데, 추축은 그 말대로 중심, 즉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이 되는 국가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써드립니다. 왜 이탈리아만 풀네임으로 써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추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추측을 못 하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다른 거는 한 글자씩만 써도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이 써놓고 나중에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뭐였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리아만 다 써드리고 이렇게 나머지들은 약자로 적어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세력을 나눠서 싸우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싸웠는지 정도 우리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배경.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그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저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 배경은 뭐냐? 경제 위기. 뭐에 따른? 대공황에 따른. 대공황이 오는, 즉 경제 위기가 오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주의가 확산되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 우리 전체주의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전체주의가 쫙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좀 더 지엽적인 걸 하나 더 넣자고 하면 베르사유 조약이 너무나 가혹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고 독일이 이제 팽창 정책으로 연결되게 되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 떠올리시면 돼요. 군대를 징집하고요. 공군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넣는 식의 팽창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쟁의 배경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고 독일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다 보니 그에 대해 반감을 품고 독일이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전체주의가 확산되고 팽창 정책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심플하게 세 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이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다. 자, 이제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쟁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난 전쟁입니다. 1939년 9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945년 알고 있잖아 이거는. 몇 월에 끝나? 8월. 며칠? 15일. 이거 감탄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복절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1935년부터 1945년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 이제 우리가 전쟁의 시작부터 끝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939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자, 우리가 이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독일과 소련이 무슨 약속을 맺어? 독일과 소련이, 즉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몰래 약속을 맺어요. 우리는 그거를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939년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1939년 9월 달에 바로 독일은 폴란드를 향해 침공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폴란드로 침공을 하자 폴란드도 이미 약속을 맺어 놓습니다. 무슨 약속을 맺어 놓냐? 영국과 프랑스가 상호 방위 조약, 즉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자라는 약속을 맺어 둬요. 그 결과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독일이 폴란드로 들어가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물론 저 선전포고하고 뭐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저 시기를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실 때는 여러분들 지도도 머리에 같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도. 그래서 가볍게 한번 그려드리면 여기에 소련이 여기 있고요. 폴란드, 그 다음에 독일, 옆에 프랑스,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 누가 있죠? 그죠, 영국.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를 지도에서 삭제시켜버리고 땅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사건까지가 지금 1939년 9월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전포고를 받고 독일은 이제 폴란드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어떠한 군사적 정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번 독일이 1940년
4월 달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향해 공격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프랑스가 믿었던 마지노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지노선이 있지만, 계획에 만들어진 마지노선이 있지만 그걸 우회해서 프랑스를 점령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냐? 프랑스는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 가게 됩니다. 즉 프랑스 정부가 자신들의 본토를 빼앗기고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땅은 다 지금 누구 거야? 독일의 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이제 유럽을 거의 다 점령을 했고요. 영국은 섬나라 이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땅은 어디로 쳐다봐야 돼? 소련을 쳐다봐야 되겠죠. 소련. 그래서 소련을 향해 공격을 들어가게 됩니다. 1941년 이제 봄에 1941년 이제 6월 달에 독일에 소련을 침공하게 된다. 근데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1939년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전쟁을 치른다는 이유가, 여러분들 히틀러 이 전체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 인종주의였죠. 인종주의에서 가장 사악하고 나쁜 게 누구다? 유대인이었고, 가장 열등한 거, 그 다음 나쁘고 열등한 애들 누구다? 그 다음에 슬라브였지. 슬라브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우리 우수한 게르만인이 차지할 영토, 그걸 우리는 레벤스라움이라고 불렀죠. 그걸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소련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련을 밀어내기 위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련을 침공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 유명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스탈린 그라드 전투. 스탈린 그라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19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있었던 전투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약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던 전쟁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신 친구들은 광주 인구 150만, 물론 한 번도 150만 된 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한 142만 정도 됐는데 150만이라 잡고 1.5배 인구 정도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소련군이야. 독일군보다 훨씬 더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련이 결국 승리를 했고, 이 전투의 결과 독일은 많이 군사력을 잃고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났잖아. 겨울을. 그래서 이 추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가볍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일로 가서 쓸까요? 이 사이에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걸로 보고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이루어지게 되죠.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납니다. 즉 일본과 미국이 이제 바다에서 싸운 일인데, 이 전투 결과에 의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해군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고요. 항공모함도 엄청나게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사력이 완전히 내려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 중요하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도 있잖아. 이거 미드웨이 해전 영화도 있고요. 진주만 공습을 할 때 암호 듣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그거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쟁의 지금 패전이 어느 정도 보이니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44년도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프랑스를 탈환하게 됩니다. 즉 빼앗겼던 이 프랑스를 다시 탈환하게 되고 육지에서부터 독일을 압박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독일도 패전이 짙게 되죠. 그래서 19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두세 달 있다가 핵폭탄을 맞죠. 누가? 일본이 리틀 보이 펜맨 이런 걸 맞으면서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이 항복의 결과 2차 세계대전은 종전하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아직 그 박진영 선생님 흔적이 남아있군요. 결과를 그럼 여기다가 좀 작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일단 첫 번째 결과는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연한 소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요. 두 번째, 국제 연합 UN이 창설되었죠. 창설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연합은 국제 연맹,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죠. 국제 연맹을 계승했고요. 군사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였다. 군사적인 제재 수단, 즉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는 이제 군사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였고요. 세 번째, 독일이 분단되었다. 동과 서로 분단되었고요. 이 동서로 분단을 시켜서 독일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동쪽에는 소련이 있고 서쪽에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나오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제 대립의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나중에 배울 냉전의 계기가 되겠죠. 냉전의 계기 또는 냉전의 시작점이 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일단 칠판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